안녕하세요. 두미두미입니다. 오늘은 캐릭터 연기시키기에 대해서 한번 말해볼까 합니다. 이 캐릭터를 연기시킨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웹툰을 이제 그려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웹툰을 그려놨는데 충분히 사건도 있고 다 있을 게 다 있는데 어쩐지 되게 심심해요. 재미가 없이 느껴져요. 그런 거의 원인을 잘 살펴보면은 연출이 너무 무난하거나 아니면 캐릭터가 연기를 못하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아니면 둘 다인 경우도 있고. 그래서 연출이 문제인 경우에는 좀 더 드라마틱한 연출이 나오도록 그 앵글을 좀 바꿔주면 되긴 하는데 캐릭터가 연기를 못하는 경우가 이제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 캐릭터가 좀 다 좋아요. 그림도 잘 그렸고 배경도 좋고 연출도 무난해요. 근데 그림도 연출도 배경도 무난한데 캐릭터가 어쩐지 전체적으로 심심하고 재미가 없어요. 심심하고 그리고 재미가 없어요. 그러면 그게 이제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게 전에 어떤 분이 다른 분 피드백 하면서 이게 찰떡인 표현이다라고 말하는데 해서 이제 제가 주워서 쓰고 있는 표현인데 캐릭터가 꼭 연기 못하는 배우처럼 연기를 못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거나. 그래서 이거는 캐릭터의 연기력의 문제거든요. 캐릭터의 연기. 그래서 이 캐릭터를 연기를 시킨다는 게 뭐냐면은 그 상황에서 그 감정 표현이 최대한 잘 드러나게 캐릭터의 표정 그리고 이 동작 그런 거를 연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보통은 이게 진짜 영화인 경우에는 이제 총감독님이 계시고 스토리 작가가 있고 그리고 총 연출이 있고 그리고 이제 무대 소품 배경을 담당하는 사람이 있고 배경 소품을 담당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연기를 하는 배우가 있어요. 연기를 하는 배우가 있습니다. 근데 웹툰 작가는 이것을 다 혼자 해야 돼요. 그래서 힘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전체적인 연출이나 스토리 그런 거는 다 되는데 이 배우의 연기력을 의외로 간과하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 배우가 연기를 굉장히 잘하면은 진짜 스토리가 똥망이라도 그거를 배우 혼자 힘으로 하드캐리 할 정도로 배우의 역량이 굉장히 크거든요. 스토리가 아주 좋은데 배우의 연기력이 똥망이 그러면은 그 영화는 망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체적으로 밸런스를 이뤄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약간 삐끗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요런 거를 이거를 예를 들자면은 여기 자기가 장래에 뭔가 만화 웹툰 작가를 하고 싶은 학생이 있어요. 웹툰 작가. 그리고 여기에 부모님이 있어요. 근데 이 부모님은 이 웹툰 작가를 하지 않고 그냥 직장 생활을 다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이 부모와 자식은 지금 갈등 관계잖아요. 그러면 이 갈등 관계를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이 부모님이 애를 불러놓고 너 꼭 웹툰 작가 해야겠니? 그냥 안정적으로 돈 벌면서 살면 안 되겠냐? 웹툰은 그냥 취미로 해라. 그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해요. 그러면은 이 웹툰 작가를 하고 싶었던 친구는 이제 부모님이 응원을 해줘도 가기가 힘든 길인데 부모님이 반대를 하니까 더더욱 이제 부모님한테 뭐라고 해야 되나 실망감, 배신감, 그런 부모님이 나를 믿고 지지해 줄 줄 알았는데 그런 반대로 행동하시니까 물론 날 걱정해서 하는 거를 알지만은 그래도 남들처럼 살아라 라고 말하는 부모님한테 실망감을 느끼겠죠. 그러면은 이 아이는 여기서 성격에 따라서 달라지겠는데 화를 내거나 아니면은 슬퍼하거나 울거나 하겠죠. 그러면은 이제 이 아이가 웹툰 작가가 되고 싶은 아이가 화를 냈어요. 그럼 화를 내면은 이 부모님도 다 너 걱정해서 하는 소리인데 꼭 그런 식으로 대들어야겠냐 이러면서 같이 화를 내요.
그러면은 이 둘이 싸울 때 어떤 식으로 이 화면을 구성을 해야지, 이 캐릭터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여야지 이 상황을 잘 보여줄 수 있는지 그거를 이제 연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보통은 밥 먹을 때 이야기를 다 같이 모이는 일이 많으니까 밥 먹을 때 굳이 이런 얘기를 꺼내시죠. 꼭 밥 먹다 최악에. 그래서 이제 밥 먹을 때 식사 중에 이런 스토리, 이런 이제 이야기가 나와 버렸어요. 그러면은 부모님이 이제 밥을 먹다가 너 꼭 그 웹툰 작가 해야겠냐? 그러면은 이제 밥 먹다가 멈칫하겠죠. 이 작가가 되고 싶은 아이는 꼭 그 얘기 하셔야겠, 저는 꼭 웹툰 작가 할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하고 이제 밥을 다시 먹기 시작하는데 아버지가 밥상에 수저 젓가락을 탁 내려놓으시고 오늘 꼭 결단을 내리게 돼. 너가 웹툰 작가를 그렇게 꼭 하고 싶으면은 우리는 너가 하고 싶은 대로 꼭 그렇게 할 거면은 그냥 독립해서 나가라. 그런 식으로 이제 극단적인 극딜을 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 아이는 부모님한테 후원을 받아서 부모님한테 후원을 받아서 자기 꿈을 이루고 있는 친구가 생각나서 자기 자신이 그 처한 상황이 더 화가 나고 울컥하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 이제 화를 더 낼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성격에 따라 갈린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제 친구하고 이제 비교해서 더 많이 화를 냈어요. 그러면은 이 부모님이 아버지는 이제 화를 내다가 이제 들어가시고, 왜냐하면 같이 보고 밥을 먹으면 애를 때릴 것 같으니까 아버지는 집 방 안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 이제 엄마가 밥상을 치우면서 그 설거지를 뒤돌아서 설거지를 하면서 등을 보이면서 다 아버지가 너 잘 되라고 하는 거다. 왜 꼭 그렇게 해야겠냐. 그냥 이번만 꺾고 우리 말 들어주면 안 되겠냐. 그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하는데 이 엄마는 뒤돌아서 설거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마주보고 대화를 한다는 거는 상대방이 하는 말을 들어줄 의지가 있다는 건데 뒤를 돌아보고 있다는 거는 너 의견은 필요 없고 일단 내 말을 들어라 해요. 너 의견은 안 받아들이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엄마는 화해를 요구하는 척 하지만은 그 강요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뒤돌아서서 설거지를 하는 척 하면서 자식한테 우리의 말을 들어라라고 한 푸시 넣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엄마까지 믿었던 그래도 내 꿈을 이루겠다고 좀 해줄 것 같은 엄마까지 그러니까는 여기서 울어버릴 수도 있죠. 울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이 자리에서 울을 수도 있겠지만 부모님 앞에서 우는 건 왠지 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바깥으로 나가서 혼자 몰래 우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바로 울어도 되지만은 굳이 다른 데로 나가서 우는 거는 이 캐릭터의 성격, 고집 있는 성격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을 그냥 밥을 먹으면서 너 꼭 웹툰 작가 해야겠냐? 너 저 할 거예요. 그러면 이 집에서 네가 네 맘대로 살 거면 내 집에서 나가라. 그럼 네 알겠어요. 그러고 해버려도 상관이 없는데 그러면은 되게 무난하게 표현된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 두 사람의 이 부모님과 이 주인공 웹툰 작가가 되고 싶은 아이의 그 갈등이 고조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 캐릭터들을 그에 걸맞게 감정을 표현을 하면서 그 연기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그 행동심리학 같은 걸 알아두면 좋거든요. 그래서 행동심리학에서 보면은 누군가 말을 할 때 팔짱을 끼는 거는 어디 말해봐라 들어는 줄 테지만은 네 말에 따를 생각은 없다라는 뜻이에요. 방어적인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행동심리학 이걸 도저히 어떻게 연기해야 될지 연기를 시켜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행동심리학을 좀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유튜브에서 한번 검색을 해봅시다. 행동심리학. 그래서 행동심리학을 하면은 소개팅 행동심리학, 그리고 사람의 속마음을 꿰뚫어보는 심리학, 그런 FBI 행동의 심리학, 한 번만 봐도 상대방의 그런 속마음을 꿰뚫어보는 심리, 요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무의식 중에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를 알아두면은 그거를 내 캐릭터에 연기를 할 때 그거를 끼워 넣으면 되는 거죠. 이런 심리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해? 그러면은 내가 마침 그 기획한 스토리에서 그런 씬이 있다 그러면은 그거를 참고로 해서 넣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산 책이 그래서 지금 캐릭터 트라우마 사전이라는 책을 샀고
인간의 130가지 감정표현법이라는 책을 샀고, 캐릭터 만들기의 모든 것 1, 2권, 99가지의 긍정적인 성격, 106가지의 부정적인 성격이라는 책을 샀어요. 그래서 이 인간의 130가지 감정 표현이라는 책을 살펴보면은 안에, 자, 여기에 이제 보면은 사람들이 흔하게 보는 사랑에 빠지다라는 챕터를 보면은 이제 몸짓이 그냥 괜스레 미소를 짓는다. 표정이 활짝 핀다. 양볼이 발그레해진다. 그리고 이제 좋아하는 상대의 눈을 강렬하게 바라본다. 계속 시선을 맞춘다. 그리고 넓고 깊게 음미하듯 호흡한다. 그리고 이제 갈망하는 눈길로 사랑해요라는 마음을 전하려고 한다. 자기도 모르게 입을 벌린다. 그러니까 해실해실 웃는 거죠. 바보 같은 웃음을 짓는다. 그리고 손짓은 이제 얼굴은 이런 식으로 연기를 하고 행동을 하고, 손짓은 상대방의 손을 만지작거린다. 손을 부드럽게 잡는다. 상대방의 벨트나 주머니에 한 손을 끼워 넣는다. 이렇게 서로 사귀는 사이에 상대방 주머니에 이게 같이 손을 끼워 넣잖아요. 그런 거죠. 이제 요거는 사귀는 상태일 때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목소리는 애정이 듬뿍 담긴 별칭으로 부른다. 그리고 대화할 때는 바보스럽게도 사랑의 포로가 된 듯한 억양을 말한다. 왜 사귀게 되면은 이제 애교 부리느라 자기야 이러면서 막 그런 막 애기 같은 말투를 좀 쓰잖아요. 그리고 은근히 유혹하듯 말하거나 단도직입적으로 말한다. 왜냐하면은 이 단도직입적으로 말을 한다는 거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 말을 잘 들어주니까 내 안에 있는 말을 꺼내기 쉬운 상태인 거죠. 그리고 마음에 둔 사람에 관해 친구에게 털어놓고 조언을 구한다. 멈출 줄 모르고 담소를 나눈다. 그러니까 대화를 한다는 거지. 끊임없이. 그리고 사랑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행동에 들어가면은 몸을 움직여 좀 더 바짝 다가가거나 접촉을 한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행동, 몸가짐, 생체 반응. 생체 반응에서는 위장의 울렁거림, 공복감, 맥박이 빨라진다. 심장이 마구 쿵쾅거린다. 몸의 감각이 극도로 예민해진다. 무릎이나 다리에 힘이 빠진다. 갑작스런 신체 접촉에 움찔하거나 감전된 듯한 반응을 한다. 그리고 심리 반응, 그리고 이런 상태가 지속될 때 징후, 이런 상태가 억압될 때 나타나는 징후 등, 그러니까는 어떤 특정 감정 상태일 때 캐릭터의 몸짓, 손짓, 목소리, 행동, 몸가짐, 생체 반응, 심리 반응, 그리고 그런 상태가 장기간 지속될 때 나타나는 징후 등 여러 가지가 써 있어서 굉장히 유용한 책이에요. 그래서 이런 책들은 그러니까 전부 다 읽는 게 아니고 내가 필요할 때 그 필요한 챕터를 사전 보듯이 이 단어가 무슨 뜻이었지 할 때처럼 이 목차를 보고 내가 필요한 부분만 따져서 보면 돼요. 그래서 캐릭터 만들기의 모든 것에 106가지의 부정적인 성격, 이것을 보면은 이제 안 입고 온 성격일 때, 그러니까 안 입고 온 성격의 정의, 그리고 유사한 결점, 그리고 성격 형성의 배경, 연관된 행동과 태도, 그리고 연관된 생각, 연관된 감정,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그리고 영화 속 사례, 문학 작품 속 사례, 그리고 이 성격이 주요 결점일 때 극복하는 법, 그리고 갈등을 유발하는 다른 인물들의 성격 등 이게 궁합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캐릭터를 나는 도저히 어떻게 연기시켜야 될지 모르겠다 하면은 인간의 130가지 감정 표현법과 캐릭터 만들기의 모든 것 1, 2권을 추천드리고, 그런 캐릭터의 깊이감이 좀 없다라고 느끼시는 분은 트라우마 사전을 쓰시면 좋아요. 그래서 트라우마 사전에 보면은 이제 배신에서 보면은 여기 배신의 챕터가 있는데 여기에서 가정폭력을 봅시다. 가정폭력 챕터에 보면은 일러두기. 가정폭력은 부부나 연인 관계에서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권력이나 지배력을 행사하는 행동 패턴이다. 남성, 여성 모두 피해자가 될 수 있고, 폭력은 육체적, 성적, 심리적 폭력과 언어의 폭력의 형태를 띈다. 그래서 구체적 상황과 훼손당하는 욕구, 생길 수 있는 잘못된 믿음, 가질 수 있는 두려움, 가능한 반응과 결과들, 그리고 형성될 수 있는 성격 특성, 상처가 악화될 수 있는 계기, 상처를 직면하고 극복할 수 있는 기회 등 그 솔루션이, 그러니까는 어떤 상태인지 그 상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그런 것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트라우마 사전도 내가 캐릭터 만드는데 좀
캐릭터에 깊이감이 없어. 아니면은 본인이 겪어보지 못한 그런 것을 당한 캐릭터의 경우에 그런 감정 상태를 내가 잘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만일에 내가 만든 캐릭터의 주인공이 가정폭력을 엄청 심하게 당한 캐릭터예요. 그러면은 나는 평범한 가정에서 그냥 잘 자랐어요. 근데 가정폭력 당한 캐릭터를 주인공으로 써야 되는데 그 가정폭력 당한 캐릭터의 그런 심리 상태를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트라우마 사전이라는 걸 보면은 좀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꼭 사라는 건 아니지만은 그 캐릭터의 입체감이 부족하다, 캐릭터의 연기력이 좀 어떻게 해도 좀 잘 개선이 안 된다 하시면은 이런 책의 도움을 받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샀고요. 큰맘 먹고. 그래서 아니면 책을 사기 좀 그러시면은 이 유튜브에서 행동심리학으로 이렇게 보면은 여러 가지가 몸짓으로 마음을 읽는 방법,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참고하시면 대단히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요 캐릭터 연기하는 거에 대해서 말해봤는데요. 그래서 이 캐릭터의 연기력까지 이 웹툰 작가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영화라면은 감독, 그리고 스토리, 연출, 배경 소품, 그리고 연기하는 배우 하나, 둘, 셋, 넷, 다섯 명의 해야 할 역할을 웹툰 작가는 혼자서 이거를 다 해야 돼요. 근데 이게 배우의 연기력은 일단 그림체 때문에 잘 희석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캐릭터가 연기를 잘 하면은 그림을 좀 못 그렸어도 묘하게 흡입력이 있어요. 이거 뭐지? 그림은 그렇게 잘 그린 게 아닌데 막 되게 몰입감 있고 빨아들이네? 굉장히 다 읽고 나서 보면은 스토리가 별거 없었는데 읽을 때는 굉장히 몰입해서 보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게 바로 연출과 캐릭터의 연기력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기발하고 특이한 스토리를 개발하려고 하기보다는 그거를 어떻게 연출을 하고 어떻게 캐릭터를 연기를 시킬지를 고민을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어요. 아무도 만들지 않은 기발한 작품을 한다는 거는 망하기가 쉬워요. 왜 망하기가 쉽냐? 아무도 안 했다. 아무도 안 했다. 아무도 안 했다라는 이유는 왜냐하면은 노잼이기 때문에. 이기 때문에 다들 이거 해볼까 하는데 잘 생각해보니까 만들어도 별로 재미있을 것 같지가 않고 흥행에 성공할 것 같지도 않아요. 그래서 다들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아무도 안 한 소재를 발견했어. 그럼 마치 이걸로 만들면 대박 치겠지 하고 이제 제작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아무도 안 했다라는 것은 그게 이제 재미가 없을, 흥행을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안 했다, 못했다가 아니고 안 했다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스토리를 배운 스토리 클래스의 스토리 강사님이 하시는 말이 제일 첫 번째로 떠오른 아이디어는 쓰레기랬어요. 이게 좀 워딩이 좀 강한데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제일 첫 번째로 떠오른 아이디어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생각이기 때문에 남들과 겹칠 확률이 대단히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아이디어는 버리고 거기에서 이제 좀 더 확장시켜 보는 거죠. 이거를 이렇게 꼬아보고 저렇게 꼬아보고 이렇게 뒤집어보고 그런 식으로 해서 요거를 요렇게 비트니까 재미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아무도 해본 적이 없는 기발한 거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보편적인 것을 어떻게 새롭게 꾸며서 보여주는지 그거를 더 연구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캐릭터의 연기력도요. 그리고 당연하지만은 캐릭터의 연기력을 좋게 만들려면은 좋은 드라마나 영화를 많이 보면서 저런 장면에서 저렇게 감정 표현을 하네? 그런 거를 보고 배우셔야 돼요. 아니면은 적어도 다른 작가의 웹툰을 보시던가요. 그래서 다른 작품을 많이 보셔야 돼요. 안 보면은 그게 내 거가 이제 내 오리지널리티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영화, 드라마, 웹툰을 안 보시는 분이 계시는데 오리지널리티는 그렇게 해서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남의 작품을 아무것도 안 보면은 오히려 오리지널리티가 안 생겨요. 왜냐하면은 제가 말했듯이 첫 번째로 제가 말한 게 아니고 제가 가르침을 받은 선생님이 첫 번째로 떠오른 아이디어는 쓰레기라고 그랬죠. 누구나 할 수 있는 생각이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남의 거 작품을 하나도 안 본 상태로 아이디어 구상을 하면은 자기가 보기에는 이게 굉장히
본 적이 없는 아이디어니까 굉장하게 보이거든요. 근데 이미 다른 작품을 많이 본 사람이면은 이 아이디어가 이거 어디 작품에서 나왔던 건데 어디에서 써먹었던 건데 그러고 치워버리죠. 아니면은 좀 아까우면은 요거를 좀 요렇게 비틀어 볼까 저렇게 비틀어 볼까 해서 다른 식으로 다른 사람이 안 해본 방식으로 연출을 꾸며보는 거죠. 그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오리지널리티 때문에 다른 작품을 안 보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많은 작품을 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한때 영화관에서 영화, 드라마, 애니, 만화책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근데 지금은 시간이 없어서 이런 유튜브에서 영화를 리뷰해주는 채널을 많이 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영화 리뷰 채널에서 그런 영화를 이제 리뷰해주는 걸 보고, 재미있겠다 싶다. 요거는 좀 연구할 가치가 있다. 싶으면은 직접 이제 결제해서 그 영화를 보고 그렇습니다. 아니면은 넷플릭스 정기 결제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넷플릭스에서 괜찮은 게 있으면은 전부 다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몰입해서 안 보더라도 일하면서 한 켠에 항상 틀어놔요. 왜냐하면 희끔희끔이라도 봐서 저게 어떤 부분이 장점이 있어서 이게 히트작이 됐는지 그런 거라도 알아야 되거든요. 히트작을 연구를 하는 건 매우 좋습니다. 왜 어떤 점이 대중한테 먹혔는지 그거를 연구를 하면은 그 장점을 흡수해서 내 작품을 만드는데 더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잘된 작품만 보면은 좀 상대적 박탈감이 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잘 흥행된 작품이랑 내가 만든 나 혼자서 만든 작품이랑 비교를 하면은 나 혼자서 만든 작품이 아무래도 좀 더 초라해 보이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나 이 실력 가지고 이거 가지고 작가를 할 수 있을까라는 좀 현타를 맞기도 하는데, 근데 최대한 많은 작품을 보면은 이제 보는 눈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꾸며나가야 되는지 감이 잡혀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한테도 배울 수가 없어요. 그냥 본인이 많이 보고 많이 연구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잘된 작품을 연구하는 것도 좋기는 한데 가끔은 흥행에 실패한 작품을 일부러 보고 이거는 왜 실패를 했는지 알겠다. 이 영화나 드라마, 이 작품이 왜 실패를 하는지 알겠고 이 작품을 살리려면 어느 부분을 개선을 해야 될지 연구를 해보는 거예요. 스스로. 그러면은 이게 잘된 작품을 연기하는 것보다 좀 흥행에 망한 작품을 연구해서 왜 망했는지, 어디를 고쳐야지 그 흥행에 성공을 할 수 있을지 그런 거를 연구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잘된 작품을 연구하는 데 지친 분은 일부러 망작을 보고 왜 망했는지, 어디를 어떻게 고쳐야지 성공할 수 있는지 그거를 연구해 보는 것도 대단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한때 영화관에 그냥 무작정 가서 영화를 봤거든요. 많이 볼 때는 영화관에서 하루에 4편도 봤어요. 이제 당연히 거지 같은 영화도 봤죠. 그러면은 거지 같은 제 기준으로 제 취향이 안 맞는 영화가 나왔을 때는 이게 왜 내 취향이 안 맞는지, 그리고 이 영화가 누가 봐도 망작인 경우에는 이 영화를 어떻게 고쳐야 될지, 이 영화의 단점이 뭔지,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그거를 그냥 계속 보면서 속으로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그게 나중에 굉장히 도움이 됐거든요. 근데 이런 작업은 꾸준히 계속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계속 알려드리는 팁들은, 그러니까는 혼자서 독학을 해 나갔을 때 어떤 식으로 가닥을 잡아가야 되는지 그거를 알려드리는 위주로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어차피 작가의 길은 독학입니다. 나만의 스타일을 만들려면은 내 스스로 만드는 수밖에 없어요. 누구한테 배워서 만들 수가 없어요. 나만의 스타일, 나만의 개성이라는 거는, 나만의 개성은 내가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은 내가 내 스스로를 깨닫고 연구를 하고 나만의 스타일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야 돼요. 이거는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작가는 언젠가 독학을 해야 된다라고 늘 말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이 독학하는 이 시즌을, 이 나만의 스타일을 만들어가는 이 부분에서 좀 실패도 많이 하고, 이래서 내가 작가 할 수 있을까 현타도 받겠지만은 이 시기를 훌륭하게 넘기고, 그리고 이 시기를 줄이려면은 남의 작품을 많이 보고 많이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보고, 그리고 이제 보는 걸로 좀 부족하다 싶으면은 모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모작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자꾸 말이 길어지니까 여기서 끊을게요. 그래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광고는 30초만 봐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30초 봐주시면 저한테 광고 수입이 들어와서 영상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